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도저히 답 안 나오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돈에 환장하신 분이셨는데요. 저한테 365일 내내 1분 1초도 쉬지 않고 돈 얘기만 하시던 분이셨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젠 돈 얘기라면 치가 떨릴 지경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시어머니와 있었던 전쟁 같던 시간들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업하시는 아버지와 대기업에 다니시는 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두 분의 사랑을 저 혼자 독차지하며 정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랐어요. 지금이야 자식이 저 혼자라 외동딸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외동딸은 아니었어요. 제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뒤로 한동안 부모님은 동생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 계셨었어요. 그러고는 잘 자라주고 있는 저라도 열심히 키우자는 생각에 더 이상 동생을 낳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죠.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동생이 태어난 거라 부모님의 슬픔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도 안 피웠었어요. 덕분에 저도 어머니처럼 대기업이라는 번듯한 직장을 얻게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신의 회사를 이어받았으면 하지만 아직 제가 젊기도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만났던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같은 동아리 선배였고 처음엔 소꿉장난처럼 가볍게 만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현재는 의사라 사람들이 제게 봉잡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전부 제 노력으로 만들어준 자리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길래 제가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도 대주고 뒷바라지를 다 해줬었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다 퍼주다가 남자 잘 되면 떠난다고 겁을 줬었는데 남편은 다행히 의사가 되고 제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자마자 청혼을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의사 되자마자 바로 청혼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취업 준비 중이기도 했고 직장 없이는 자신의 청혼을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미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 말처럼 직장 없으면 시어머니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서 만약 백수일 때 청혼했으면 안 받아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직장이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처음 제가 남편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바라보시는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평소 명품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날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깔끔한 옷을 찾다 보니 죄다 편안한 복장뿐이고 입을 만한 게 명품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옷을 입고 갔는데 혹시나 어머니께서 명품 옷인 걸 알아차리고 어린애가 벌써부터 사치한다는 생각에 안 좋게 보신 건 아닌지 걱정했었어요. 제가 가려고 가방을 챙길 때까지도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결혼은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할 때쯤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편과 헤어지라고 2번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혼자 가고 싶은 마음에 괜찮다고 하고 서둘러 나왔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터덜터덜 걷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다시 저를 찾는다고 근처에 있으면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발이 아픈지도 모를 정도로 왔던 길을 열심히 뛰어갔어요. 단 몇 분 사이에 시어머니는 아까 제게 보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저를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방문했을 땐 안 보였던 신호도 함께 저를 맞이했어요. 사실 저를 맞이했다기보단 제 옷을 맞이했다는 게 더 어울리지만요. 맞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저거 구찌잖아, 구찌. 저 목 부분의 패턴. 나갈 때 살짝 봤었는데 역시 내 눈은 정확하다니까. 저 옷 진짜 비쌀 텐데 대박.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요. 기분 나쁘게 했다면 사과할게요. 아버지 사업하신다면서요? 이렇게 귀한 분을 푸대접했으니 어쩌나. 언니,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설마 치마도 구찌예요? 헐, 구두랑 가방은 또 생로랑이네?
역시 사업하는 집안은 다르구나. 옷까지 명품으로 입는 사람 처음 봐요. 예, 너는 방 안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요. 저희 집이 보다시피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비슷한 집안에 장가 보내면 아들만 힘들어질까 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본인 집안과 비슷한 집안인 줄 알고 차갑게 대하신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본인들 형편도 좋지 않은데 거기에 똑같이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 남편이 힘들어질 게 눈에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자식 힘든 곳에 누가 시집장가를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집안과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시겠죠. 시어머니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돈만 보고 저를 허락한 것 같아 기분은 좀 그랬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어요. 첫 만남 때도 시어머니께서 예사뿐이 아니시라는 걸 느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저는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이 부유하다는 점과 남편이 의사라는 걸 내세워서 제게 신혼집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혼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컴퓨터 하나 사듯 35평 방 3개 딸린 아파트면 좋겠다면서 거기에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신호까지 살면 딱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해오라고 못 박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신혼집에 왜 시어머니와 신호까지 살아야 하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머님, 신혼집을 왜 저희 집에서 해와요? 아니, 그리고 만약 저희 집에서 해온다고 쳐도 신혼집에 왜 어머니랑 아가씨까지 같이 살아야 해요? 어머, 그럼 우리는 계속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아야 하니? 너도 우리 집 와봐서 할 거 아니니? 아, 방 3개는 좁아서 그러니? 그럼 방 4개짜리 아파트에 우리도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자. 어떠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신혼집은 말 그대로 신혼집인데 왜 저희 신혼집에 어머니랑 아가씨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시냐고요. 그럼 너가 우리 집도 하나 더 구해줄 거니? 그렇다면 사양은 하지 않으마. 내 조건에 이행하지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파혼해. 우리 아들이야 의사라서 장가갈 곳 많으니까. 시어머니의 태도는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째 끝없이 제 회사에 찾아오면서까지 신혼집에 대해 닥달을 하셨고 저는 파혼을 할까 싶다가도 남편 의사 만든 게 아까워서 오기로 시어머니 조건을 맞춰주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해가는 걸로 했고 제가 모았던 돈으로 전세지만 시댁집을 새로 구해주었죠.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는지 시어머니께서 먼저 혼수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별로 기대도 안 했었지만 결혼 후 신혼집에 입주해서 도착한 혼수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며느리한테는 신혼집 해오라고 직장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난리치더니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면서 혼수를 중고로 해주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여기저기 사용한 흔적이 있는 혼수들이 꼴보기 싫어서 결국 다 버리고 제 돈으로 싹 다 바꿨어요. 정말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런 제품들은 어디서 구했나 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품들의 출처를 알게 되었죠. 신혼집 정리한다고 시댁에 신경을 못 썼었는데 신혼집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났을 때쯤에 남편과 함께 인사도 드릴 겸 시댁 구경도 좀 할 겸 먹을 것을 싸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의 가전제품들이 다 새 제품들이더라고요. 군데군데 제품 보호 비닐이라고 해야 하나 스티커라고 해야 하나 그것도 아직 안 떼진 제품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이사 기념으로 적금을 해지해서 전자제품을 새로 주문해줬고 원래 시댁에 있던 제품들이 혼수랍시고 저희 집으로 온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열이 받던지 아마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저는 같이 얼굴 맞대고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싸웠던 음식들을 내려놓고 갑자기 회사에 일 생겼다는 핑계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합리화가 전혀 안 되고 화만 더 나더라고요. 그날 주먹으로 애꿎은 침대만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따지고 싶어도 나이든 시어머니 상대로 제가 어떻게 따지겠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곤 방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주먹으로 침대 치는 것밖에 없었죠. 한동안은 시어머니께서 집 꾸민다고 바쁘셨는지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대로만 계속 연락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제 전화는 무섭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게 전화를 거신 건 시어머니셨고 첫 마디가 아들 장가 보내고 축하해준 친구들한테 자신이 한턱 쏘고 싶다고 제 회사로 갈 테니 카드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턱 쏘고 싶은 건 본인이면서 왜 제 카드를 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어르신들이 밥 먹어봤자 돈 얼마나 되겠나 싶은 마음에 카드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도중 문자가 2개 정도 날라와서 잠깐 봤는데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거짓말 안 치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폰 떨어뜨리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저는 영 하나를 제가 잘못 받거나 상대 쪽에서 잘못 결제한 줄 알았어요.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 친구들이랑 호텔 풀코스로 1인 1실 방까지 잡아놓고 지금은 잠깐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거예요. 문자 2개 온 게 하나는 호텔에서 하나는 커피숍에서 온 거였어요. 아직 저도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남의 카드로 남 호강을 시켜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집안이 부유하다는 이유 하나로 일시불로 결제하고 말이죠. 어머님, 남의 카드를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막 긁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밥만 드시겠다면서요? 200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땅 파면 나오냐고요? 이게 시애미 잡아먹겠다? 시애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어? 니네 집 잘 살면서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저희 집 잘 사는 거랑 이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 카드 해지시킬 거니까 그 카드는 버리든가 하세요.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굴러왔어? 야, 너는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어? 돈 많으면 다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소리를 치던지 말던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카드를 정지시켜버렸고 단지 제가 겁주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또다시 제 카드를 긁으신 것 같더라고요. 2번 정도 거래 실패 문자가 날라왔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거셨죠. 저는 퇴근할 때까지도 시어머니께 온 전화를 받지 않았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피곤하다는 표정을 하면서 대충 시어머니 비 맞춰주지 왜 그랬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짜증나서 남편에게 도대체 내가 이 집에 와서 안 맞춰준 게 뭐 있냐고 신혼집에 시댁집에 혼수까지 참았던 걸 다 쏟아내며 따지고 들었죠. 남편은 제 말에 양손으로 마른 세수를 한 번 하더니 됐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도 남편의 태도도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혼 초니까 남편은 같이 살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고쳤으면 되지만 시어머니와 저는 둘 중 하나가 나가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끝없이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죠. 남편과 저는 돈 관리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각자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대뜸 전화하셔서 저한테 남편 돈 내놓으라고 따지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남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사실대로 없다고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저더러 돈 관리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전화한 거니까 당장 달라고 하셨죠.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제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이 상황 뭐야? 나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왜 돈 관리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했어? 사실 나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 당신 카드 막혔다고 하시면서. 나는 당신한테 카드 받은 줄 몰랐어서 앞으로 내가 돈 준다고 하고 줬었어. 그래서 어머님이 막상 돈 달라고 하니까 액수가 커서 못 주겠어? 그래서 돈 관리 내가 한다고 거짓말 친 거야? 아니, 계속 달라는 대로 돈 줬었어. 그런데 모아둔 돈 다 떨어졌는데도 계속 달라고 하시는 거야. 며칠 만에 1,000만 원을 쓰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당신 핑계 대면 포기할 줄 알고 그랬어. 미안해. 뭐? 1,000만 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돈을 그렇게 뜯어가? 그리고 당신은 어머님이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야?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카드가 정지되자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가면서 남편 돈을 가져갔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단지 제가 밥값 가지고 그런다라는 시어머니의 말 듣고 저한테 짜증을 낸 것이었는데 자기도 당해보니 시어머니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아들한테까지 저러는 걸 보고 나니 저는 시어머니를 이길 방도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의 집까지 비교해가면서 뻔뻔하게 용돈과 생활비를 따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가격을 제안하더니 신우 형편 어렵다고 신우 생활비도 보태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관리처럼 가족들도 각자 보살피기로 합의해서 시댁 용돈은 남편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렇게 말하니 저는 당연히 그렇게 못 드린다고 말했죠. 부모님들은 각자 모시기로 했다고 돈 더 받고 싶으면 남편한테 부탁하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순순히 알겠다고 하고 물러나시더라고요. 어쩐 일로 순순히 물러나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당장 문 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물러나시는 법이 없으셨죠. 신우까지 합세해서 저희 신혼집까지 찾아와서는 깽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죄다 던지고 깨부시고 난리가 났죠.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혹시나 고양이가 맞을까 재빠르게 고양이를 안아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 몸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칠 텐데 고양이도 겁을 먹고 제 품에 가만히 안겨 있더라고요.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깽판 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이 한심했고 시어머니께서 계속 저러는 모습을 더 이상 봐주기 힘들었어요. 어차피 고양이 때문에 집에 홈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이 상황들이 다 녹화되고 있었고 이 증거들로도 충분히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면서 이혼은 다시 물 건너가게 되었죠. 애완동물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애완동물 덕분에 임신을 한 걸 알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신기한 경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 집 고양이가 누가 안으려고 하면 피하고 잘 오지 않는 편인데 유달리 그날따라 제 옆에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고 다른 자리에 누우면 다시 저를 쫓아와서 제 배 옆에 얌전하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는데 갑자기 애완동물로 임신을 알아차린 사람의 글이 떠올랐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두 줄이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함과 동시에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우울감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아이에겐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저는 임신이 그리 반갑지가 않았어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다고 남편 보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전했죠.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결의를 다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 덕분에 무사히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데 이 아기가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몸집도 조그맣고 심장 쪽도 좋지 않아서 정말 최악의 상태였어요. 이대로라면 며칠 못 버티고 아이가 사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상태를 듣고 저는 몸조리할 틈도 없이 아이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조금만 버텨달라는 말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제 동생을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심경을 100%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떠나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었어요. 아들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먹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사치라고 생각했죠.
결국 아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넋을 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더러 손자 죽인 나쁜 며느리라고 난리치고 있었죠. 우리 손자 살려내. 당장 우리 손자 살려내라고. 나한테 손자 얼굴 한 번 안 보여주더니 네가 손자 죽인 거야. 네가 손자 죽인 거라고.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정말 집사람이 애 죽인 줄 알겠어요. 집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전현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손자 죽인 나쁜 년인데 당장 우리 손자 살려내라고 해. 당장. 아이고 불쌍한 우리 손자. 그래 맞아. 당장 우리 조카 살려내요. 진짜 새언니가 애 죽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애를 어떻게 했으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죽냐고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너 당장 나가. 엄마랑 같이 당장 나가라고. 우리 손자 불쌍해서 웃자했고 애미 잘못 만나 일주일도 안 돼서 저승길 간 우리 손자. 치애미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는데 우리 손자만 불쌍해서 웃재. 시어머니랑 신우는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아이 장례식에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서 벽에 기대 있었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를 데리고 나갔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취급받고 살았냐며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죠. 저는 이혼이고 뭐고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었어요. 장례식을 마친 뒤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다가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밥을 한술 뜨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신우랑 같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대뜸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지금 손자 죽여놓고 밥이 넘어가냐고 손자 살려내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아이를 잃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면서 제 머리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를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밥상을 엎었고 떨어져 있는 반찬들을 손으로 집어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던졌어요.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고 남편은 자신이 대신 사과한다면서 저를 막았죠. 저는 남편을 초점 없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당신, 나야 저 사람들이야? 지금 선택해야 돼. 기회는 한 번뿐이야. 번복은 할 수 없어. 나 성격 급해서 시간도 길게 못 줘. 1분 안에 고민 끝내.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난 당신이야. 저번부터 느꼈지만 가족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나도 더 이상 내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아. 잘 생각했네. 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모든 순간이 녹화되고 있고 오늘 제 머리채 잡은 거, 저번에 저희 집 물건 부신 것까지 해서 다 신고할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애미를 버려? 네가 어떻게 그래? 낳아주는 애도 모르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여자에 미쳐서 부모랑 동생까지 버리냔 말이야. 엄마가 지금 하는 꼴을 생각해보세요. 엄마 같으면 연 안 끊겠어요? 매일같이 돈돈거리고 아들 잃어서 슬픈데 깽판 치고 엄마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냐고요. 이래서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이래서 다 전현이 우리 집을 망쳐놓은 거야. 전현 때문에 내가 손자를 잃고 아들까지 연 끊게 생긴 거라고. 어머님 집은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할게요. 어차피 제 집이었고 제 명의니까요. 기간 한 달이나 줄 테니 그 안에는 이사를 가셔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마음 넓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남편은 1초도 고민 없이 저를 선택했고 저는 시댁집을 뺀다고 하고 시어머니와 신우를 내쫓았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더니 남편도 자신들을 버리고 저도 시댁집 정리한다고 하니 뒤늦게야 머리 조아리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 집을 정리하면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우 가방을 가리키면서 저거라도 팔라고 그럼 원룸 보증금은 나올 거라고 했죠. 그리고는
저는 가차없이 집 문을 닫아버렸어요.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고,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시어머니와 신우는 경찰서에 이끌려서 나가게 됐어요. 남편은 아예 시댁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로 했는지 연락처도 바꾸고 제게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비슷한 금액과 크기의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갔어요. 시댁집은 전세라 집주인한테 사정이 있어서 한 달 뒤에 나간다고 전세금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경력을 가지고 다른 대기업 회사로 직장도 옮겼어요. 그 뒤로는 저도 연락처를 바꿔버려서 현재 시어머니와 신우의 소식을 모르지만 아마도 신우 가방을 팔아서 보증금 정도는 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그들의 근황은 제 알 바가 아니라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시댁으로부터 벗어난 지금 이 시점이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평생 이대로 아무 간섭도 걱정도 없이 쭉 이렇게만 남편과 둘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그동안 알아주지 못해서 그리고 시어머니 대신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요. 아직도 가끔 그때 호텔 200만 원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짜증만 냈다고 미안해해요.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라고 자신이 겪어보니 아들인 자기도 이렇게 스트레스인데 따지고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였을지 이제야 알겠다면서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남편이 그때 말곤 제게 못했던 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게 남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돈밖에 모르고 저를 돈으로만 본 시어머니와 신우의 잘못인 거죠. 저는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제게 미안할 짓도 안 했는데 대신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현재 저와 남편은 누구보다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저 일이 일어난 지도 2년이 지나서 지금은 손바닥만하게 작은 딸 하나를 키우고 있죠.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앞전에 떠나보낸 아들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다행히 딸은 아들과 다르게 건강하게 태어나다 못해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어찌나 건강한지 모유도 엄청 잘 먹고 잠도 제 시간에 잘 자더라고요. 요즘은 남편이나 저나 딸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딸이 저를 안 닮고 남편을 닮아서 벌써부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쁘더라고요.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며 완전히 딸바보가 된 남편은 다니던 병원까지 그만두고 아이를 봐주고 있어요. 저는 더 쉬면 복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출산 휴가만 끝나면 곧바로 복직을 할 생각이에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그맣게 개인 병원 하나 차려주신다고 하셔서 딸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다시 의사 생활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대로만 잠잠하게 아무 탈 없이 새 가족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찾은 평화인데 누군가로 인해 한순간에 이 평화가 깨지게 될까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연을 끊었다고는 하나 시어머니와 신우 성격에 저희를 안 찾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조금만 성격을 죽였더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제게 선만 잘 지켜준다면 저도 그들에게 착한 며느리, 착한 새언니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이잖아요. 솔직히 부모-자식 관계나 고부관계도 사람 대 사람이라 인간관계에 속하는 것인데 시댁 식구가 적당한 선만 지켜주셨더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은 제 가슴에 그날의 아픈 기억들이 존재해요. 이제는 잊고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불쑥불쑥 떠오르곤 하죠. 그래도 언제까지 아픈 기억을 잡고 살 순 없으니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고 앞으로는 이 상처들을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서려고 해요. 지금처럼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상처 많은 제가 아닌 지금의 저처럼 가족들끼리 따뜻한 말 많이 나누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